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넷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준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자, 10월 31일인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합격을 위한 공부겠죠. 자, 그런데 최근까지 여러분 이론 강의도 듣고 문제풀이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최근에 풀어보면 점수가 많이 안 나오신다고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반드시 이 공부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즉 예를 들면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강의를 4번을 듣든 10번을 듣든 강의만 들었지 여러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 부분을 복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이나마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학습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시험장에서 우선 시험 칠 때죠. 이 수험생들이 우리가 하는 치명적 실수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은 문제 풀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가 우선 그걸 설명하고 또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부동산 학교는 중요 방법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내용이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이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을 우선은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우리가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른 과목은 법인데 부동산은 이 학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들이 추상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상화된 지문, 간결화된 지문을 어떻게 빨리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느냐 이 시간 배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전략이 상당히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공부하는 우리가 전략 중에서 자, 이제 본 시험에 가서 부동산 시험을 칠 때 여러분의 문제가 1번부터 있겠죠. 1번, 2번, 우리가 3번, 4번, 5번 이런 형태로 해서 40문제가 나오죠. 자, 그런데 문제는 번호가 우리 오지선다형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개의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푸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서요 시험 공부보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한 5문제 정도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우리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순서대로 푼다는 거죠. 그 문제는 여러분 1번부터 2번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데 자, 이런 방법이 상당히 우리가 좋으냐 그렇지는 않죠.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우리가 난이도가 좀 하로 출제하잖아요. 부동산 개념. 그러면 이렇게 쉬운 문제는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쳐도 잘 맞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풀자마자 답을 옮기세요. 어떤 분은요 시험을 다 요 문제를 풀고 답을 옮기면요 답을 한 칸 내릴 수도 있고 또 요 한 문제의 답이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지는 교환을 안 해주죠. 시험 한 3, 4분 남으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답을 옮겨야 된다. 그럼 1번 문제 풀었는데 1번의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옮겨 적으세요. 그럼 2번의 문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옮겨 적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풀면서 옮겨 적어야 된다. 라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선은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찍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선 순서대로 푸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순서대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운 문제부터 항상 이 쉬운 문제부터 푼다. 그런데 중간에 자, 여러분 푸는데 여러분 한 6번 문제에 계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계산 문제를 또 어떤 분은 손을 댑니다.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산 문제는요 바로 이렇게 V표를 바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 빨간 볼 가져가죠. 사인펜. V표를 해서 빨리 문제를 넘어갑니다. 왜? 계산 문제는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 문제 풀면은 민법하고 같이 풀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실패를 해서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풀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계산 문제가 개론에서 8, 9문제 나오죠. 그러면은 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런 형태로 쉬운 문제부터 풀면서 답을 이렇게 옮겨 적어요. 답안지에.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6번 문제다. 예를 들어서 8번 문제일까요? 8번 문제인데 지문이 5개가 있어요. 1, 2, 3, 4, 5번 지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문에서 1번이 답이 아니고 또 3번도 답이 아니고 5번도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본 시험에 가면은 문제를 두고 이렇게 2개의 지문이죠. 2번, 4번 2개의 지문에 여러분이 헷갈려요. 예, 답이 이게 어느 건지 잘 헷갈린다. 그럴 때는 빨리 또 문제지에 삼각형 표시를 하세요. 삼각형 표시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 문제 보기 보면요. 틀린 것은 옳은 것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다음에 쉬운 문제를 다 풀고 답지 옮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풀어야겠죠. 삼각형 풀 때 빨리 삼각형 문제지에서 삼각형 찾아서 틀린 거구나. 그럼 2번, 4번만 보면 되죠. 왜? 또 여러분 이런 체크를 안 하면요. 1번부터 5번까지 또 다 읽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경과돼요. 시간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틀린 거구나. 2번, 4번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확인할 때 또 읽어보는데 또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 답안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답안지. 자, 답안지를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찍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그 내용인데 이 느낌대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생각나는 느낌대로 찍으면 또 떨어지는 또 1순위가 돼요. 그렇게 찍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자, 14회 시험에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과 그때 고시 이 팀장하고 학생 대표들하고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14회 민법 3번 지문이 17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우리 15회 시험부터 8개씩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자, 8개씩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8개, 9개 이렇게 7개, 9개 이렇게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8개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를 답지 옮겨놓은 상태죠. 그럼 답지를 한번 쫙 보세요. 보는데 답지 봤는데 나는 2번과 4번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근데 2번을 봤더니 답이 7개예요. 그런데 4번 봤더니 답이 3개다. 그럼 4번 가야죠. 그럼 이렇게 헷갈리는 거 이때는 2개 놓고 헷갈릴 때는 그때는 4번에 가야죠. 4번이 적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하면은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2개 놓고 헷갈린 문제가 우리는 과목마다 한 10문제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10문제 정도에서 6, 7문제가 맞아 들어간다. 그럼 그 시험 합격입니다. 근데 10문제 찍었는데 다 어떻게 돼? 틀렸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느낌대로 찍어서는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8개씩 배분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돼요? 답이 2, 4번 중에 어느 부분이 적은가 요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찍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2개 놓고 헷갈리는 문제를 찍었다. 근데 뭐 3개를 헷갈린다. 이건 공부가 좀 덜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2개 놓고 헷갈리는 문제가 보통 10문제 내외가 나오니까 그건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공부한 경우에 거의 대부분 그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어떤 게 있느냐. 이 느낌대로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우리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이 개론에 있어서 계산 문제가 8문제 내외입니다. 8문제 내외가 계산 문제가 출제를 하는데 최근에는 계속 9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7문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11문제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9문제 내외가 우리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9문제 내외가 출제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 계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난이도가 중요합니다. 이 난이도가 상, 중, 하가 있는데 그러면 난이도가 보통 우리가 주어지면은 난이도가 30%, 우리가 40% 이렇게 30%가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만 맞아도 70점이에요.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죠. 70점이면 민법 50점 맞아도 합격인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에서 난이도가 상인 경우가 보통 7문제 내지 8문제가 나와요. 자, 여러분 8문제 내외에서 7문제나 8문제가
난이도 상이라고 나오죠. 상이 나왔다. 그럼 이거 틀려도 관계없네요. 왜? 개론은 80점이 만점이잖아요. 100점이 아닙니다. 80점이 만점이에요. 왜? 개론 80점, 민법 40점 맞으면 60점이에요.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개론은 80점이 만점이다. 그럼 계산 문제 8문제 다 틀려도 합격엔 지장이 없네요. 근데 왜 계산 문제에 너무 시간을 쓰냐 이거지. 그래서 본 시험에 가면 계산 문제 푸는 순간 떨어지는 겁니다. 왜? 한 문제당 1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문제 풀 때는요. 쉽게 풀 수 있지만요. 본 시험 가면 당황합니다. 우황청심만 드셔야 돼. 그래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은 우리가 계산 문제는 제일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된다. 개론 풀고 개론 이론 문제 풀고 민법 풀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시간에 계산 문제를 풀어야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개론 다 풀었죠? 민법 다 풀었죠? 그러면 이제 다 풀었어요. 그럼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험 딱 시간 봤더니 5분 남았어요. 야, 5분에 몇 개 풀겠어요? 여러분 2-3문제밖에 못 풀어요. 그러면 2-3문제를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공부를 하세요. 2-3문제만. 왜? 시험에 나오는 거 체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었다. 계산 문제 2문제 풀었어요. 2문제 풀었는데 하나는 4번이 답이 나왔고 하나는 2번이 답이 나왔고 하나는 3번이 답이 나왔다. 그러면은 계산 문제 나머지 전부를 몇 번 4번에 다 찍어버려. 왜? 2개는 확실하게 자기 풀었으니까. 2, 3번은 답이 아니겠구나. 그럼 나머지 뭐죠? 1번하고 5번은 계산 문제 답을 많이 안 해요. 2, 3, 4번인데 그 중에서 2번, 3번 하나씩 나오면 4번에 다 찍든지 아니면은 3번, 4번이 나왔다. 그럼 2번에 다 찍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왜? 안 풀고 3, 4개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풀고 다 틀리는 것보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공부하실 때는 계산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된다. 그중에서 계산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권 분석 모형에 있어서 우리 레일리에 소매 인력의 법칙, 허프 요 2개가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풀단지 아니면 탄력성 요것도 우리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탄력성 이런 걸 우리 상권 탄력성 이런 전형적인 문제 또 이 기대 수익률 구하는 또 전형적인 문제 이런 문제 정도는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에 있어서의 가격 구하는 거 이런 것은요 시험이 이런 문제들은 한 30초 내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런 중에서 뭐 2개만 정확하게 공부를 하든지 나머지는 찍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상 30초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잘 선정해서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합격하는데 우리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3번째는 이 쉬는 시간에 우리가 시험 우리가 민법 개론 끝난 다음 2차 시험 칠 때까지 시간이 있죠. 또 아침에 오면은 9시 시험 칠 때까지 시간이 있죠. 이 쉬는 시간에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죠?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돼?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자주 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나올 때마다 모의고사 계속 틀려요. 그 부분을 여러분 뭐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한 우리가 A4 용지에 서머리를 하셔야겠죠. 그 부분만 간단히 보세요. 그것만 봐도 3, 4문제는 본 시험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3, 4문제면 몇 점? 10점이죠. 10점입니다. 민법 개론인 경우 평균 5점이에요. 그리고 2차 과목인 경우에도 평균 4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격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험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은 틀리지 말고 모르는 것을 어떻게 돼?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찍어서라도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가장 우리가 강점은 뭐 한다? 살려라. 강점은 여러분 나와도 안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 2개 놓고 헷갈린다. 또 잘 모르겠다. 이 약점인데 약점에서 계산 문제는 놔두시고 약점 중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약점을 A4 용지에 적어서 시험 치기 바로 전에 본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강점은 살리고 우리가 약점은 보완을 해서 우리가 점수를 높이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쉽게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10월 31일 여러분
그날 시험을 치고 나서 마음 기분 좋게 여러분 합격이라는 자격증이 여러분 손 안에 들어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입니다.